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이번 촛불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가 상승을 올리는 분입니다. 이재명 시장. 대선 주자 지지도를 문재인 전 대표의 턱 밑까지 따라잡은 이재명 시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요즘 또 이 시장의 사이다 발언 눈길을 끄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선 순간에 수갑을 쳐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싸웁시다. 야, 이 시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하게 또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데요, 근데 발언이? 저분은 뭐 기득권의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럴 게 많기 때문에 중도라든지 일부 보수 성향 표도 얻어야 되고 또 야권 내에도 다양한 지지자들의 표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맞춤식으로 이 야권 내에 이 왼쪽에 제일 강경한 진보 좌파 지지자들, 또 노동자 지지자들, 또 그 서민 빈곤층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쪽집게처럼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자들을 대상으로 성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뿜으니까 그분들은 안철수, 뭐 문재인, 또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신중하고 조심한 데 비해서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지지자들 표가 일단 결집되는 것이 그래도 좀 효과가 나타나는데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신에 대한 비판도 저분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법적 대응을 잘하기로 매우 유명하고요. 또 방송가에서도 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 위의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적절하게는 감내해야 된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를까 말입니다. 누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 현 시국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뚜렷이 일관성 있게 발언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언 자체에 동의할 수 없는 원장 보수신데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해 배틀을 보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진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표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주 극렬 지지 세력만 모은다는 개념을 떠나서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유심히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달 이상 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표 계산을 얕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의 뭐 그 대선 후보 지지율, 물론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적확하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핵심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탄핵하자 그러다가 오늘은 뭐 하야를 기다려보자든지 이런 식의 왔다 갔다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최 소장님, 아니 무덤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아무리 지금 탄핵 위기에 놓여 있어도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과격하긴 하네요. 자신 말로 뭐냐면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욕구를 지금 자기가 표명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그 발언은 뭐냐면 진짜 보수라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파 좌파의 정책을 다 갖다 쓰는 자기는 실용주의자.
실용주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어떤 좌측에 있는 분들의 어떤 집토끼를 지금 소위 말하면 관리를 잘 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외연 확대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중도도 갖고 가고 자기가 실용주의자다 이러면서 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면 원칙과 고도의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게 진짜 보수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지금 시장에 뭐 소위 말하는 과거 행적들이 과연 거기에 적합하냐는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자기하고 트럼프 샌더스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데 공통점 갖고 있다고 보세요? 뭐 변방 출신이라는 건 맞죠. 기득권 출신이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대중의 그런 언어를 써서 표명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정치와 민중 간의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주종 관계가 과연 패러다임이 우리나라도 바뀌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얘기 내용 중에 문제가 된 게 옛날 그리스 정치 시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시대 때 그런 말할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연단에 서서 옳은 얘기를 하면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에 합당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 발언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현 시국에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기성 정치권의 논리로 처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입니까? 아니면 이분 원래 캐릭터가 그러십니까?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자,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분노한 민심을 그대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광장에서 100만, 170만, 230만 그 광장의 목소리 그거로 칩시다. 그 광장에 있는 목소리를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최고가 앞서는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평가하시는구만요.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싸웁시다.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광장의 민심은 이렇다는 겁니다. 최소한 광장의 민심은. 선동의 달인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나요? 광장 정치의 달인. 광장 정치에서 0.5보 또는 1보 앞서가서 그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언어로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 시장이 지금까지 대선 주자에서 1위로 또는 2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고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대목은 이 흐름이요.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20, 30개 나라가 비슷한 현상이에요. 요즘 흐름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블랙시트도 그렇고 남유럽, 중국 유럽 가면 더합니다. 여기 얼마 전에 로마 시장이 30대 여성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로마 시장에 카톨릭의 국가가 그 도시 국가가 시장이 여자예요. 30대.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목소리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데 가장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이재명. 그래서 지금 사이다 무슨 쫙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민 원장도 사이다 발언으로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잘할 줄 알고 맡겼던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나중에 삼성 경제 보고서 가지고 정치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지 정치의 폐해고 정치 역량보다는 또 그 시대의 분위기 물론 중요하죠. 가장 우리가 이미지로서 뽑아놔가지고 지금 본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 이명수 완전 이미지로 대통령 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시장은 보다 역량이 있으신 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토리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정적으로는 가장 손님 실수로 이득 보고 있다. 손님 실수로. 야권의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무슨 다른 후보들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표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이분은요 이재명 시장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 강도가 어쨌든지 간에 메시지가 분명해. 심플하고. 근데 문재인 대표는 얼마나 불분명합니까? 호남의 이 민심이 하면은 퇴진한다 해놓고 안 하고 불분명해요. 그렇죠.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 이분은. 이재명 시장 일단 일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면에서. 아니, 문재인 전 대표 얼마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각각의 거궁대가 하라겠다, 명예퇴진한다겠다, 보장해준다겠다가, 다시 탄핵하라겠다가, 지금 뭐 밀란인지 탄핵인지 제도권 안에서 탄핵을 하자는 건지 국회에서 하는 건지 일관성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은요, 하야하라, 구속하라, 심플하죠. 탄핵하라. 처음부터. 정말 0.5보 앞서가니까는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요, 이 속도를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요, 이재명 시장이 아마 상당한 속도로 갈 겁니다. 촛불 민심에 올라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요, 이재명 시장의 인기 상승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시장의 반재벌 친노동자 성향에 있다. 이런 평가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 좀 더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김무성, 서창원, 유승민, 이정현은 손발이자 심장 장기들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재벌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국권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축제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을 탈취해서 창고에 무려 550조 원, 750조 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그런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네, 연설 아주 잘하시는구만요. 이재명 시장 지지를 분석해보면요, 정의당 등 노동계층에서 다른 야당 후보들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달리 후보가 이제 없으니까 이재명 시장을 자신들의 대권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장이 과거 젊은 시절 노동 현장에서 있었다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여기에다가 문재인 지지층, 안철수 지지층도 일부 뭐 흡수한 거다. 그 여론조사에도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분은요, 현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매우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당선도 월가의 금융자본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반발, 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시티로 분류되는 그런 어떤 금융자본들 때문에 영국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부분이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한국의 재벌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매개해서, 이양된 권력을 매개해서 최고 권력과 연결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본질인데요. 사실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부분이 마치 재단이나 뭐 정보 유출처럼 잘못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위대들이 새누리 당사 앞에 갔다가 정경련 앞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아마 재벌과 권력 간에 엮지 못하면 특검 자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소지가 매우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한 발 앞서 나가서 이 기득권에 있는 야당의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행태로 대기업들의 눈치도 보고 엮여 있다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를 꺼려요. 근데 저분은 이럴 게 없고 또 연결된 것도 없을 거니까 마음대로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거리의 민주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국의 제도나 시스템이 지금 민주주의라는 틀에 뒤떨어지면서 나타난 것이 이번 사태라고 봤을 때는 적합한 선동을 적절한 시기에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저도 황 소장님의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자, 중소기업에서 애써서 만든 소프트웨어 우리 핸드폰에 쓰고 있거든. 문자 자판 입력하는 거 그거 삼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기술로 가져갔지 그 특허료는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만일에 재벌이었다면 재벌 1세 창업 세대들은 불경기라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신규 직원을 억지로라도 떠안아서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금을 500조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재벌회사,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일군 게 아니라 다 선대부터 내려온 유산 재산을 상속한 경영자가 국가의 현재 경제 상황에 고통을 분담하는 생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선동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불경기였으면요, 인위적으로라도 재벌회사들에서 고용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수 진작에 힘을 썼는데 선제적 구조조정.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이렇게 선동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부터
지지율이 15% 이렇게 올라간 유력 대권 주자로 3위, 4위, 2위 이러다 보면 검증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쫙 나올 텐데 나오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쫙 나올 텐데 아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얘기 자체도 네. 저걸 팩트로 가면은 저 틀린 얘기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750조 현금을 쌓아놓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내 유보금이라는 거죠. 아하, 사내 유보금은 공장에 투입된 거, R&D 투입된 거 다 해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팩트 아닌 걸 갖고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지지층들이 이제 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말하신 게 뭐냐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거지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나누자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지금 뭐 평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소위 말하면 뒤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결과를 나누자는 얘기죠. 그리고 자, 선동은 많이 하셨지만 대안이 뭔데요? 그럼 750조를 지금 기업이 안 쓰고 있는 거는 경기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재벌의 소위 말하는 잘못으로 하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분명요. 어저께 시위에서 네.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어저께는 퍼져 있더라고요. 네. 재벌 공범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선동하는 것보다는 재벌이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기회를 공평하게 과를 네. 내야지 과를 얘기해야지 무조건 재벌이 공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또 이제 그렇죠. 네. 이재명 씨는 혹독한 검증 과정이 오겠죠. 검증 과정이 네. 오면 이제 뭐 사생활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선 네. 당장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문제에서 저렇게 선동적인 이제 현장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태의 본질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요, 정경유착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검이요, 재벌그룹에 대해서,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열립니다. 정경유착에 대해서 발본색을 다시 해야 돼요. 이 5공화국도 있었던, 3공화국도 있었던 정경유착 이번에 다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해야 되지만은, 정경유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재벌 해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재벌을 적대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경제민주화의 방법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건요, 재벌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있어서 자본의 가치가 너무 편중되는 것을 갖다가 네. 노동의 가치를 갖다 균형 있게 맞춰주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많이 참여하자는 것이 노동자들을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 쓴다는 데서 정책적 검증도 돼야 된다. 사생활 검증 전에 네, 그런 점 박 지적. 박사님 뭐 짧게 네, 짧게. 4위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의 강점 앞서 말씀드렸고 이재명 시장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 가장 큰 차별성은 뭐냐면 바로 재벌 정책을 집중적으로 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재벌 정책을. 네. 정말 손대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대선을 치려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봐보세요. 창고에 무려 550조, 750조 원의 현금을 써놓고 있다. 산에 유보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가 지금 길거리에는 경제가 나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재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미래재단, K재단에 돈 될 돈 있습니까? 왜 삼성은 개인적으로 정유주한테 그 많은 돈을 댑니까? 대한민국 인류 기업이. 네. 자,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저는 가해자입니다.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 이 얘기가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이번 촛불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가 상승을 올리는 분입니다. 이재명 시장. 대선 주자 지지도를 문재인 전 대표의 턱 밑까지 따라잡은 이재명 시장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요즘 또 이 시장의 사이다 발언 눈길을 끄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선 순간에 수갑을 쳐 구치소로 보내고.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이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자들을 대상으로 성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내뿜으니까 그분들은 안철수, 뭐 문재인,
또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신중하고 조심한 데 비해서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지지자들 표가 일단 결집되는 것이 그래도 좀 효과가 나타나는데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신에 대한 비판도 저분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이 법적 대응을 잘하기로 매우 유명하고요. 또 방송가에서도 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 위의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적절하게는 감내해야 된다. 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를까 말입니다. 누가 거의 사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현 시국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뚜렷이 일관성 있게 발언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언 자체에 동의할 수 없는 원장 보수신데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해 배틀을 보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진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표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주 극렬 지지 세력만 모은다는 개념을 떠나서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유심히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한 달 이상 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표 계산을 얕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의 대선 후보 지지율, 물론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적확하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핵심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어느 날은 탄핵하자 그러다가 오늘은 하야를 기다려보자든지 이런 식의 왔다 갔다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최 소장님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아무리 지금 탄핵 위기에 놓여 있어도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과격하긴 하네요. 자신 말로 뭐냐면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욕구를 지금 자기가 표명하고 있다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그 발언은 뭐냐면 진짜 보수라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파 좌파의 정책을 다 갖다 쓰는 자기는 실용주의자. 실용주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싶습니까? 그러면 싸웁시다. 이 시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하게 또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데요, 근데 발언이? 저분은 기득권의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럴 게 많기 때문에 중도라든지 일부 보수 성향 표도 얻어야 되고 또 야권 내에도 다양한 지지자들의 표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맞춤식으로 이 야권 내에 이 왼쪽에 제일 강경한 진보 좌파 지지자들, 또 노동자 지지자들, 또 그 서민 빈곤층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쪽집게처럼 발언을 하고 있죠.